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소위 이제 빅테크 기업, 네. 이거 뭐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거대 플랫폼 기업. 예, 어쨌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네. 기업들을 뜻합니다. 예. 이 반독점 규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외국에서는 이제 소위 GAFAM, 가팜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하고 SK텔레콤, KT, LG U+와 같은 통신 3사를 이제 보통 빅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통신이나 포털, 검색 엔진, 그리고 게임, 앱, 금융, 쇼핑, 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막 IT 기업으로 이렇게 네.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카오톡을 살펴보면 뭐 지금 국민 대다수가 다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카카오톡 사용자 수가 많잖아요. 4,600만 명이라니까 거의 국민의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매일 240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 플랫폼에 택시와 대리운전 그리고 꽃배달과 미용실 예약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단기간에 시장을 지배하는 공룡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그 카카오뱅크까지 상장하면서 최대 금융기관으로 또 부상하기도 했죠. 예. 대기업의 그 문어발식 확장에 비유해서 지네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저 게임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문자만 주고받던 이런 카카오에서 예. 예. 안 하는 게 없어요. 모든 업종을 지금 다 네. 포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뭐 문화발식 경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그동안 많이 냈었는데 네. 그걸 넘어서 이제 지네발식 예. 예, 이게 확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문어발은 8개밖에 없잖아요. 지네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작은 건 30개에서 많은 거는 354개나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 기업은 문어발처럼 그렇게 수는 적지만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에 확장을 하는 데 비해서 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은 지네발처럼 뭐 대리운전이나 꽃배달, 치킨집, 미용실 이렇게 골목 상권까지 안 건드리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침범을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비대해지면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상당히 크다. 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외국에 보면 미국 경우에는 빅테크 3사라고 꼽히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2분기 기준 매출이 뭐 71조 원, 94조 원, 54조 원 이렇게 엄청난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뭐 세금도 많이 내겠죠. 예. 그 기술적으로 봐도 빅테크 기업은 이제 국가 그 어떤 그 기술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AI나 클라우드 등 그 국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투자와 고급 인력을 요하는 기술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도 있는 거죠. 그 예로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는 전 세계 AI 기술의 정점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위상을 높였고요. 그 예. 국방 및 IT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가 엄청 컸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IT 업계를 주도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이유로 전통적인 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와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이제. 예. 이 시장의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네.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 예, 이런 목소리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앱마켓 그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구글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법안에 보면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그리고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이런 걸 이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구글 갑질 방지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앱마켓 사업자가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해야 되고 이용자의 피해를 이제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고요. 앱마켓의 그 이용 요금 결제 그리고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 조정 대상에 포함 내용도 신설이 됐습니다. 예.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은 세계 최초의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아까 전부안보에서도 아나운서님이 그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 아주 좋은 사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국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전 세계 최초로 이런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아간 아주 잘했습니다. 예. 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이게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구글이 초기에는 사용자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처럼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앱을 이제 내려받게 해서 앱 사용자와 이제 그 사업자 수를 대폭 늘린 다음에 그들이 이제 구글 앱이 없이는 거래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구글 앱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할 때 최근에 10 내지 30%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불거진 내용이죠. 그래서 예. 콘텐츠 업계하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들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무 그 문제 의식 없이 이런 것들을 이용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속에는 거대한 이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전략이 숨겨져 밑밥을 있었다. 깔아놓은 거죠, 이제. 예. 뭐 지금 안드로이드가 70%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시간 소비자들이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그 기술에 종속이 돼서 네. 예, 그들 기업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빅테크 기업의 이 독점은 상당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 네.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규제를 가했더니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져서 또 이에 대한 원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게 다 예견된 건데요. 올해 그 3월 25일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전후로 해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그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 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안내를 해왔고요. 그동안 일관되게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런 원칙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규제안 그러니까 개정은 충분히 예견됐던 내용이고요. 국민들 반응도 정부가 이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서 여론도 상당히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안 좋습니다. 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빅테크 기업 그리고 플랫폼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죠. 예, 공정위는 그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요. 김범수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그 K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의 그 디지털 광고 시장 갑질 혐의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의 배차 콜 몰아주기 그리고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에서는 이런 그저 거대 IT 기업들 독점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게 뭐 미국, 유럽 모든 그 국가들이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예. 특히 이제 미국의 법무부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미 하원의원 조사 결과와 그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서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요. 예. 미국 법무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그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게 해놓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제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경쟁사의 그 검색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글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페이스북을 신생 경쟁 기업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SNS 시장을 독점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독점금지법이 매우 강하죠. 예.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반독점 당국은 타사가 제공하는 앱을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동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서 구글 이탈리아 자사와 모회사 알파벳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규제한다고 하면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반시장주의다 또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해줘야죠. 우리 소비자가 할 수 없는 그렇죠. 거는. 예. 자, 바른경제 빅테크 기업 규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